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소품을 만드는 그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저수 10가지 기본 스티치를 같이 연습해 봅니다. 면을 채울 때 주로 사용하는 스틴 스티치를 연습해 봅니다. 세로 방향의 스틴 스티치는 가운데에 직선 모양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세로 방향으로 하나 수놓아 주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을 나누어 면을 채워주는 방법이에요. 기준이 되는 스티치의 왼쪽 면부터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촘촘하게 채워주세요. 기준선을 먼저 수놓는 것은 진행되는 스티치의 방향을 맞추거나 양쪽 면을 균형 있게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수를 놓으면서 왼쪽 끝까지 스티치를 진행합니다. 왼쪽 끝까지 수를 놓으면 기준선 바로 오른쪽에서 세팅 스티치로 면을 채워줍니다.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촘촘하게 수를 놓아주세요. 가로 방향 세팅 스티치는 가로 방향으로 기준이 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를 수놓아 주고 위쪽 면과 아래쪽 면을 세팅 스티치로 채워주면 됩니다. 라인을 수놓을 때 주로 사용하는 스템 스티치를 연습해 봅니다. 직선 라인의 왼쪽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빼내어 주세요. 한 땀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는데 이때 왼손으로 남은 실을 아랫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반땀 간격으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끝까지 당겨 빼내어 주면서 왼손으로 잡고 있던 실을 놓아주세요. 바늘과 실을 살살 끝까지 당기게 되면 왼손으로 잡고 있던 실이 따라가면서 스티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바늘은 직선형 스티치의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다시 한 땀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내는데 왼손으로 남은 실을 아랫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반땀 간격으로 바늘을 원단 앞으로 가져오면서 왼손으로 잡고 있던 실을 놓아주고 바늘과 실을 살살 끝까지 당겨서 스티치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라인의 끝까지 스티치를 이어 나갑니다. 스템 스티치와 유사한 아웃라인 스티치를 연습합니다. 직선 라인의 왼쪽 시작점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빼내어 주고 한 땀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낼 때 왼손으로 잡고 있는 실은 항상 위쪽을 향합니다. 반땀 간격으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끝까지 당겨주면서 왼손으로 잡고 있던 실을 놓아주세요. 바늘과 실을 살살 끝까지 당기게 되면 스티치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바늘은 직선형 스티치의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스티치를 라인 끝까지 이어갑니다. 스템 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는 매우 유사해 혼동하기 쉽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스템 스티치는 실의 방향이 항상 아래쪽으로 완성된 스티치의 방향도 왼쪽 위에서 대각선 방향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고 아웃라인 스티치는 실의 방향이 항상 위쪽으로 스티치의 방향이 왼쪽 아래에서 대각선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답니다. 러닝 스티치를 연습합니다. 먼저 오른쪽 시작점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바늘땀 한 땀 정도 간격을 두고 바늘을 원단 뒤로 보낸 후 다시 한 땀 정도 간격에서 원단 앞으로 바늘을 빼내어 줍니다. 동일한 간격으로 원단 앞쪽에서 한 땀, 원단 뒤쪽에서 한 땀, 번갈아 가며 라인 끝까지 수를 놓아 주시면 됩니다. 러닝 스티치는 바느질에서 홈질과 같은 형태의 스티치 기법으로 라인과 면을 채울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나뭇잎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플라이 스티치를 연습해 봅니다.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를 수놓아 줍니다.
시작점과 같은 높이 왼쪽으로 한 땀 간격,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들여오고 왼손으로 남은 실을 잡아줍니다. 시작점과 같은 높이 오른쪽으로 한 땀 간격 지점에서 바늘을 넣어줍니다. 직선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끝나는 지점,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들여와 자수실을 끝까지 당겨주면 대각선으로 양팔 벌린 나뭇가지 모양으로 자수실이 걸리게 됩니다. 이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라인의 끝까지 술을 놓아주면 나뭇잎 모양의 플라이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마무리는 작은 땀 세로 방향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자수실을 고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끝이 뾰족한 플라이 스티치도 연습해 봅니다.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하나를 수놓아주고 세로 방향 스티치의 반땀 정도 되는 높이의 대각선 왼쪽 점에서 바늘을 들여옵니다. 오른쪽 반땀 정도 되는 높이의 대각선 지점으로 바늘을 원땀 밖으로 보낸 후 직선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끝나는 점으로 바늘을 들여와 자수실을 당겨 가로 방향 자수실을 고정합니다. 이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끝이 뾰족한 모양의 플라이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라인과 면을 채울 때 사용 가능한 체인 스티치를 연습해 봅니다. 세로 방향 시작점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들여오고 동그란 고리 모양을 만들어 왼손으로 고정해 줍니다. 바늘은 다시 시작점으로 넣어줍니다. 고리 모양의 자수실 안쪽으로 바늘땀 한 땀 정도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빼내면서 자수실을 고정했던 왼손을 떼고 바늘과 실을 살살 끝까지 당겨주면 고리 모양의 실이 걸리게 됩니다.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면서 라인 끝까지 술을 놓으면 체인 모양의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바늘땀의 길이에 변화를 주면 다양한 모양의 체인 스티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체인 스티치의 마무리는 작은 땀 세로 방향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자수실을 고정하면 됩니다. 면을 채울 때 주로 사용하는 스플릿 스티치를 연습해 봅니다. 스플릿 스티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하나 수놓아주고 스티치의 반땀 정도의 지점 원단 뒤에서 원단 앞으로 바늘을 들여올 때 이미 수놓아진 자수실의 가운데로 통과해서 한 땀을 수놓아 줍니다. 다시 이전 스티치의 반땀 정도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들여오며 이미 수놓아진 자수실을 통과하여 다시 한 땀을 수놓아 주는 것을 반복하며 면을 채워 나갑니다. 체인 스티치와 유사하지만 고리를 만들지 않고 직선 형태로 수놓아진 자수실을 통과하는 점에서 보다 촘촘하게 면을 채워주는 방법이며 라인을 수놓을 때에는 스템 스티치나 아웃라인 스티치보다 더 굵고 부드러운 라인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물의 털이나 따뜻한 질감을 표현할 때도 유용한 스티치 방법이랍니다. 꽃과 꽃잎을 표현할 때 유용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연습합니다. 하나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는 꽃잎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늘을 원단 뒤에서 앞으로 빼내어 주고 체인 스티치와 유사하게 자수실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원단 뒤에서 앞으로 한 땀 정도의 지점에서 고리 모양의 안쪽으로 바늘을 들여와 고리 모양의 자수실을 작은 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고정합니다. 시작점이 동일한 방사형 형태의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여러 개 수놓으면 꽃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땀의 길이가 짧을수록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의 꽃이, 한 땀의 길이가 길수록 길쭉하고 가녀린 느낌의 꽃이 완성된답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잡기 위해서 실을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해요. 백스티치를 연습합니다. 시작점 한 땀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들여와 시작점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원단 뒤 두 땀 앞쪽에서 바늘을 원단 앞으로 들여와 다시 한 땀 뒤로 바늘을 원단 뒤로 넣어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전진과 호퇴를 반복하며 선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백스티치는 선이나 텍스트, 면을 채울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바느질에서 박음질과 같은 스티치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렌치 너트 스티치를 연습합니다. 원단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내어주고 왼손으로 실을 잡고 바늘에 2번 휘감아 준 후 그대로 바늘이 들어온 지점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실을 끝까지 살살 당겨주면 바늘에 감아졌던 실이 동그란 점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바늘에 감아졌던 실이 형태를 잡을 때까지 왼손 검지로 살짝 눌러 고정해 주는 것이 예쁜 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프렌치 너트 스티치는 점을 표현하거나 면을 채울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프렌치 너트 스티치를 여러 개 수놓아 면을 채워주면 보다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스티치 10가지를 같이 연습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스티치만으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니 여러가지 도안으로 즐겁게 수놓아 완성해 보세요. 그럼 그런 소품의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